회원님 반갑습니다. 2017년 2월 22일 오늘은 수요일 2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시황 시작할까 하는데 소리 체크 먼저 할까요?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십시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소리 체크하고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잠깐만요. 요거 깜빡했네 아침에.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네요. 그러면 아침 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일자 이슈 뭐가 있나요? 뭐가 이슈? 이슈가 이슈. 자, 미증시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예상과 좀 다르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제가 시황을 할 때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상승폭 크고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조만간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요? 조정 나오지 않을까요? 횡보 다음에 좀 내려올 때 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신고가를 또 갑니다. 또 가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잠시 뒤에 보겠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자, 미증시가 또 한 번 신고가를更新합니다. 연봉 기준 양봉 뻗어가죠. 올해 2년 연속으로 또 양봉 뻗어가는데 2년 전에요. 아래꼬리 운동에서 이평의 지지 반적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연속적인 상승이 이어지면서 너무 오래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제 지칠 때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올라옵니다. 자, 월봉 기준 보셔도 양봉 뻗어가고요. 주봉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양봉 이후 이번 주 또다시 지난 종가 이상 상승, 종가 이상 시작한 이후에 추가 상승으로 2만 포인트대 돌파하고요. 2만 700포인트대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기준 봅니다.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1월 달에 다우지수를 보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다우지수 보게 되면 횡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락 나오지 않을까요? 했는데 계속 올라가요. 트럼프의 마술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일정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번 달 말입니다. 이달 말에 트럼프가 상하원 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얘기 나올 것이냐, 그동안 트럼프가 계속 강조했던 것들, 태양광이나 대체에너지 말고 석탄 자원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매장되어 있는 자원들 그냥 써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들이나 아니면은 트럼프 이제 수혜주력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 이 연설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가 더 궁금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금융주 올랐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잠시 뒤에 내용 보도록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신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연봉, 양봉, 월봉, 양봉, 주봉, 양봉. 차트 똑같아요. 다우랑. 지난주까지 양봉이 이번 주도 역시 상승 출발하고 양봉 이어집니다. 일봉상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지표를 봐야 되고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수 움직임만 봐가지고는 그냥 계속 상승합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왜 올랐느냐? 그걸 봐야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뉴욕 마감 3대 주요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인다. 다우가 8일 연속 상승이다 라고 나옵니다. 왜요? 자, 여러분, 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21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0.58% 올랐고요. 8일 연속 올랐고요. S&P 0.60 올랐고요. 나스닥 역시 0.47%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지수가 10거래 중에 9일간 상승했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다우도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날 시장 전반이 랠리를 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P 500지수의 주요 업종이 11개 업종이 상승 마감했는데 어떤 것들이 갔느냐? 에너지 업종이 유가 상승을 힘입어서. 그렇죠? 아까 얘기 잠깐 했을 겁니다. 트럼프 상하원 의원 연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달 말이에요. 2월 말에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이 뭐였어요? 대체 에너지나 이런 것들 필요 아직 없지 않냐? 전기차라는 건 나오긴 하겠지만 태양광이라거나 풍력이라거나 이런 거보다는 멀쩡히 석유 잘 있고 석탄이 있고 한데 뭐하러 그러냐라고 해가지고 대체 에너지 말고 기존 정유업이라거나 이제 자원개발 업종들이 기대할 만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의 상승이 나왔죠.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0.8%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승을 주도했다. 부동산, 소비재, 유틸리티, 방어주도 올랐습니다. 월마트, 홈디포가 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양호하대요. 3%에서 1.3% 오릅니다. 다우지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러 상승.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 보이는 인덱스가요. 전장 대비 0.5%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1월 12일 이후 최고입니다. 뭐 계속 최고예요. 1월달 최고, 2월 최고, 최고. 네. 국채 수익률 상승하면 달러도 올랐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올랐다고 되어 있죠. 자, 일반적으로 높은 금리가 달러 강세를 이끈다고 되어 있는데 금리 3월달에 올릴 수 있다 이게 나왔죠. 바로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옐런 총재의 지난 그 발언 때문에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악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달러 상승에는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금리가 달러 강세에 이끄죠.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들이 달러 자산의 매력을 높게 보기 때문에 3월달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경기도 좋고 시장도 좋고 지금 미국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금리 안 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제유가 역시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합의 이행에 대한 낙관론 때문에 상승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오펙 회원국이죠. 회원국들이 감산을 한다고 해야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얘네 어떻게 믿냐? 유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섰지만 아니다 못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빠지고 막 그러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잘 하고 있어요. 합의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합의 그대로 쭉 이어지게 되면은 유가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에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4월분 서부 텍사스산 WTI라고 하죠. 전장 대비 배럴당 55센트 1% 올랐습니다. 54.33달러로 거래 마쳤고요. 3월분 WTI는 배럴당 66센트 오르면서 54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48센트 오르면서 56달러, 50달러대 중반선 정도까지 둘 다 올라가 있는 형태다라는 거죠. 모하메드 바르킨도 오펙 사무총장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 석유주간 컨퍼런스에서 모든 관련 기관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면서 감산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양치기 소년이 그 양을 잃은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 자꾸 하다가 양이 나타났다! 뻥인데 양이 나타났다! 또 속았지롱? 양이 나타났다! 에이 자꾸 속으면 어떡해요? 양이 나타났다! 아무도 안 와요. 양 다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 그 지구인들은요. 지구인이라고 할까요? 세계인들은 참 착한 것 같아요.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뻥을 많이 쳤는데 속는셈 치고 한번 들어와 봤는데 진짜로 합의를 하네? 진짜로 감산하네? 와 멋진데 양이 아니 늑대 죄송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했는데 양이 나타났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아 혼자 빵 터지네. 네,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어쨌든 자 감산 합의에 따라서 실제로 감산을 좀 하는 게 보여지니까 유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지난 1월 1일 시작한 6개월간의 감산 합의 연장을 생각하는 것은 이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 발을 빼고 있는 거죠. 감산 합의를 하고 약간 줄이긴 했는데 연장을 하고 좀 늘리자 이거는 좀 그렇고 애매하고 어쨌든 그 내용 때문에 유가가 좀 올라갑니다. 국제 금값은 미국 증시 상승과 달러 강세에도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선전했습니다. 4월 금값은 보합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리는 파운드당 1.4% 올랐습니다. 이제 철강업종들과 이제 비철금속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내용도 다시 볼 수 있겠지만 상승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고요. 5월 달에 구리는 파운드당 3.75센트 1.4% 올랐습니다. 그리고 6월 팔라듐은요. 온스당 40센트 하락했습니다. 4월 백금은 온스당 보합세인 1,006달러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그 전 세계 증시입니다. 항생, 영국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다우, 나스닥, S&P 500 올랐고요. 니케이, 일본 올랐고 상해 종합 올랐고요. 프랑스 CAC 지수, 독일 닥스 지수가 올랐습니다. 닥스가 제일 많이 올라갔죠. 1.18% 11,967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1.18% 하락폭이 큰 쪽은 항생지수가 0.76% 정도 빠졌죠. 국내 증시도 어제 올랐어요.
어제 미리 좀 올라간 모습인 것 같은데 미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 저는 미증 종료되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2100포인트 돌파가 나오면서 증권 업종들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많이 보여줬어요. 수익도 많이 났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 한번 해보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맞고요. 이제 국내로 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박스피라고 해서 1800포인트부터 2100포인트 선 정도의 박스권을 계속 이어준다. 아무런 급등도 안 하고 급등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거기 그냥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했었는데 2100포인트를 돌파합니다. 오, 돌파했어요. 월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추세선을 그려보게 되면 고점 부근에서부터 연장했을 경우 이렇게 연장하게 되면 아직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일단 의미 있는 2100이라는 지수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주요한 구간까지 일단 올라와 있고요.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이제 새롭게 상승을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기대를 해보게 돼요. 월 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2100포인트. 자,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시황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지수가 코스피가 올라가게 했는데 예전에 이 정도 모습이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하락 나오는 건 어떻게 하죠? 라고 했는데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런 위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자, 이게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어떤 타이밍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3월달, 그러니까 2월과 3월달 넘어가는 시기에 뭐가 있나요? 탄핵 소추에 대해서 마지막 변론과 함께 판결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3월달에 탄핵의 기각이 아니라 승인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벚꽃 대선 열릴 거 아니에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정권 들어서게 되면 이 새로운 정권을 맡는 사람이 좀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정치인들의 상에 약간 뭐랄까요? 이거 방송에 말하긴 뭐하지만 수뇌부들이 수준이 거의 뭐 동량이다.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정치 잘했던 분이 계셨을 때 외국에서는 문제가 있었고 외국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약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되는 대통령이 국내 대통령이요 괜찮은 사람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벚꽃 대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코스피를 올리는 게 아닐까라는 예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봉상 그림 보시면 2100포인트 돌파했고요. 2102.93포인트에서 전일 마감을 했고요. 어제 양봉 들어올렸고 오늘 약간 더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종목들이 예상과 굉장히 좋아요. 예상치 결과라거나 시간의 매수대기 물량 굉장히 괜찮게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유 종목들 중에서도 냅땡 종목도 보니까 좋은데요. 와, 어제 플러스 마감했는데 오늘 9% 올라가려고 그래요. 대박. 아침부터 바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포인트 바닥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622포인트까지 끌어올립니다. 아래 꼬리 달리고 십자인 캔들이죠. 양봉 전환을 해줄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월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이번 달에 음봉이었는데 양봉으로 바뀌었어요. 하락 나오면 600포인트 인근 610이나 602하면 땡큐 떼땡큐 계속 외쳤죠. 시기적으로 많다는 거죠. 주봉상 그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으로 2편까지 다 왔습니다. 일봉상 그림 봅시다. 돌리고 있어요. 예뻐요. 그럼 좋아요. 어제 분봉상 그림 보셔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마감할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코스피는 올랐다가 약간 이제 횡보해서 꺾이는 모습이었지만 코스닥은 강력하게 올라옵니다. 왜? 코스닥은 시총을 만들죠. 네. 가볍습니다. 움직일 때 빠르게 튈 수가 있어요. 수혜를 받을 때 훨씬 더 많은 수혜를 보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갈 거예요. 700 뚫고 800 뚫고 가야죠.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수 움직임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여전히 코스닥이 좀 더 예뻐 보이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코스피가 2100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향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우리 형님이 벚꽃 때 바쁜데 숭어 잡으러 가야 되고 대선까지 아이고야 바쁘겠다. 더 바쁘겠다. 그렇게요. 대선 같은 경우는 한다 그러면 우리 선거만 하면 되는데 선거하기 전에 철저하게 분석도 하고 확인해봐야겠죠? 네. 자, 이제 뉴스로 넘어갑니다. 뉴스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35분, 한 22분 정도 여유있게 오늘 기사가 몇 개냐면 11개가 있습니다. 한 기사당 2분 정도 보고 여유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그 증시 얘기예요. 잠깐만요. 자, 독일 지수가 아까 제일 많이 갔다 했죠. 독일 지수가 1% 이상 오르면서 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갔습니다 라고 했는데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죠. 그러면 HSBC가 어닝 쇼크에 6.5% 급락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유럽 주요 증시가 21일 혼조세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국 런던 증시는요. FTSE 100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0.34% 빠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종가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까크 역시 0.49% 올랐는데 범유럽 지수 스톡스 유럽 600도 올랐는데 뭐가 많이 올라갔어요? 개별주 중에서 자동차, 독일, 다임러, 벤츠, 폭스바겐, BMW 자동차 기업들이 1에서 2%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얘기했죠? 왜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그 행사 일정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는요. 행사 일정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죠? 월요일 저녁에 야간 방송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씩은 꾸준하게 먹여주는 종목들이 있다. 테마들이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방산주 연초에 이제 봄쯤 되면 춘공기니까 돈 달라고 한다고 했죠. 한 번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백신 제약주. 어제도 얘기 나왔어요. 어제도 구제역 얘기 나오던데. AI랑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또 나왔어요. 어제. 근데 이미 한번 들어올려서 그런가 잘 안 가고 있고요. 얘기 자꾸 나오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 했느냐. 연초가 되면요. 2월달 3월달 정도에 뭐가 있냐면 행사가 많이 있어요. 자동차 관련 행사들. 무슨 모터쇼 무슨 모터쇼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차량 관련 내용 나오게 되면 무슨 행사 어디에서 신제품 나오고 신차 출시 나와주고 국내 같은 경우는 기아차 신형 모닝 출시 세보레 신형 크루즈 출시가 1월달에 있었고요. 2월달 같은 경우는 차량 경량화 관련이죠. 차량 경량화 기술 산업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달 또 있잖아요. 이달 차량 또 있을 텐데 테슬라가요. 모델 3 시험 생산 예정이 이제 2월 20일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뭐 했어요? 3월달 제네브 모터쇼, 4월달에 상하이 모터쇼 행사가 줄줄이 사탕으로 있습니다. 신차에 대한 출시 얘기도 나와주고 연초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기 쉬운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명차 벤츠, BMW, 폭스바겐 아시잖아요. BMW 약간 젊은 성향이라 그러고요. 벤츠가 그나마 좀 약간 중후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물고 다닌다 싶으면 방금 느낀다 그러면 벤츠 많이 몰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사 일정들과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는 걸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 하만 인수를 통해서 전장 부품 시장에 진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동차 관련 산업주 주가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들이 많이 갔습니다. 파동이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역시 엮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반면에 HSBC 은행이 부실자산 매각 상각 등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6.5% 떨어졌습니다. 급락했어요. 진짜 폭락했죠. RBS, 로이즈, 바클라이즈 등 영국은행은 물론 코메르츠방크 등 다른 국가의 은행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스톡스 600 지수에 편입된 은행주들이 지난해 4분기 이익 전망치가 17% 났대요. 아이고야 어렵다. 금융주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좋아졌고 오펙의 감산합의 목표를 달성하면 그 관측에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정유주가 올랐습니다. 얘기했죠? 정유주. 거기다가 또 뭐예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기름, 석탄 좋아하잖아요. 대체에너지, 태양광, 전기차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잖아요.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롯데케미칼 자사주 전량 블록딜로 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대량 매매로 58만 주 매각. 아, 이거 악재인가요? 자,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매각한다. 뭐길래 팔까요? 라고 이제 알아보게 되잖아요. 아니, 왜 팔지? 좋으면 안 팔 텐데. 자, 내용을 보시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블록딜 방식으로 팔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 상대로 수요 예측을 하는데, 자, 왜 하느냐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 부분 보세요. 주식 매수 청구에 따라 의한 취득한 자사주가 5년 이내 처분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 12월달 호남 석유화학과 KP케미칼 합병할 때 주식 매수 청구로 취득한 물량이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는 팔아야 돼요. 시간 여유 있지만 주가 높으니까. 지금 요즘 많이 갔거든요. 석유화학 업종이잖아요. 롯데케미칼이니까. 그죠? 정유업종 올라갔다 했죠. 그러면서 아니 올 연말까지 팔면 되긴 한데 지금 주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좀 팔만하죠. 어차피 팔아야 될 거. 그죠? 롯데케미칼이 개선된 실적에 힘입어서 6개월 새에 35%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13조 2235억 매출에 순이익 1조 원이에요. 야, 돈 많이 벌었네. 근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정도 벌어가지고는 직원들 급여 주고 뭐 어쩌고 하면은 그렇습니다만 순이익이 1조니까 대단해요. 자, 전년 매출 대비 12.9%, 단기 순이익이 81%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올랐고 어차피 올해 팔아야 되니까 좀 판단 얘기예요. 블록딜로 한 방에. 그죠? 네, 우병우 구속 실패 나올라나? 그거 안 나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안 나와요. 그게 증시에 보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또 넘어가려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블록딜 매각이 나온다. 악재는 아니에요. 악재는 아닙니다. 어차피 팔아야 될 거고 시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일부 매도가 블록딜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팔면은 단계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같이 팔아주면 좋아요. 억석당이. 자, 박스피 벗어나는 건가? 기대감이 솔솔. 새살이 솔솔이 아니라 기대감이 솔솔. 1년 7개월 만에 2100포인트를 돌파합니다. 정치 변수 등 비관적 요소는 여전하다. 자, 비관적 요소가 뭐냐면요. 만약에요. 이번에 탄핵 부분들이요. 기각이 되고요. 올 연말까지 그냥 계속 하세요.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증시에는 큰 악재로 충격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각이 돼서 아니야 탄핵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이 나와준다라면 그러면 증시는 충격을 받고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 승인된다 해서 해서 복고 대선해라 그럼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라는 게 아니라 변수가 아직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혹시 2100포인트 돌파 나오고 추가 급등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들은 이런 정치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박스피 탈출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의 움직임이 예전과 달라졌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최근 코스피가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르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오히려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기 맞죠? 아니 맞아요. 여기구나. 여기. 글로벌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외국인들이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선침하는 것일 수 있다. 선침해? 2100포인트에서? 근데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어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 쌍끌이 매수로 들어 올렸습니다. 코스피가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 바뀌면 새로운 분위기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중무정부 되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임이죠. 아직은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이 집권했던 시기에 증시가 죄송합니다. 증시가 좀 애매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있을 때는 아주 급락에 나왔다 왔고요.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는 계실 때 지금 현재는 박스권 정도에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돌파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적으로 나오고 공약이 자주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일자리죠. AI 나오네요. 지금 뉴스. 농가 어려움 가중.
일자리와 함께 경제 살리기입니다. 그쵸? 취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 나오고 추가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의 박스권 갇혀 움직이는 고질병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뭐 봐야죠. 2100 넘어섰기 때문에 무리하게 막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갖고 있던 종목들이라거나 이제 지수 상승에 예상을 하고 베팅했던 종목들은요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보유선을 잡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위치는. 그렇죠? 3월달 같은 경우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빠지겠죠. 그래서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펀드 시장 규모가 500조 원대 눈앞이래요. 와, 규모 크다. 500조 원이래요. 500조 원. 500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500조 어디 갔냐고요? 아니요, 예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이게 아니라 가능성만 보고입니다. 가능성만 보고 있습니다. 에이, 그러세요, 회원님. 네, 그러지 마시고. 500조라 그러면 그 금액 같은 경우가 잠깐만요. 어디가 있지? 요게 안 나오나요? 잠시만요. 다른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착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착하게 합니다. 또 위에 거 보니까 다른 데는 그런데 우리는 착하다. 무슨 말인가 했네요. 감사합니다. 500조랑 규모를 생각하게 되면 이건 얼마 정도의 규모일까요? 짜장면으로 하면은 답이 안 나오고 집을 산다 그래도 이게 워낙에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채권형 펀드 돈이 몰린다고 합니다. 국내 펀드 시장 규모가 500조를 육박한대요. 사상 최대입니다. 주식형 펀드 위주에서 채권형이나 부동산 펀드로 과거 같은 경우는 주식 쪽 아니면 별로 볼 게 없었는데 이제는 다양하게 시각이 넓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각이 넓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는 게 많아지니까. 옛날엔 잘 몰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회원님들이 무료방이든 VR방이든 간에 주식하시는 분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시각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다른 이제 스타트업 투자도 하고 크라우드 펀딩도 하고 등등등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엮어가요. 아는 게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금들이 늘어났고 하나만 은행에 돈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 그 범위를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금을 많이 늘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에 맡겨도 돈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1년에 뭐 2% 준다 그러면 많이 준다고 막 광고 열심히 하던데. 자, 그래서 다양한 부분으로 돈이 그 투자 부분들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가격 오르잖아요. 저금리 시기에 수익 낼 수 있는 채권형 펀드에 돈이 많이 몰렸다고 돼 있죠. 펀드 시장 주도했던 주식형 펀드가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갖춰지면서 수익이 많이 안 나니까 투자 금액 줄였어요. 이번 돌파 나오게 되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주식형 펀드가 71조에서 1년 새 11조로 줄었대요. 직접 매매를 하겠죠, 차라리. 채권을 넘어가거나. 그런데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또 기회가 옵니다. 저는 지금 기회라고 봐요. 얘기했죠. 우리 VR방에서는 중장기 종목으로 100% 이상 예상하는 종목 잡아놓고 있다. 10% 이상 어제도 올라갔어요. 어제도 올라갔고 추가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규모라거나 펀드의 설정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핀테크 발전 꾀하면서 정보 보안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 스마트 금융 N 정보 보호 페어 SFIS입니다. 2017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회 얘기입니다. 자, 금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핀테크 기술 육성을 위해서 2단계 핀테크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딱 보시면 뭐가 느껴집니까? 보안주 보란 얘기구나. 맞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한 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일기도 쓰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은행 거래도 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많은 것들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의 보안이 취약해지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인터넷 세상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 사진만 유출되잖아요. 무슨 누구누구 동영상 무슨 사진, 누구랑 무슨 연애를 하고 썸을 타고 뭘 했는데 이런 것들 유출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해킹이라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이제 분실에 따라서 거기에 정보들이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면, 보안이 문제가 생기면 개인정보 다 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게 정보 보안 소홀하면 안 된다. 그럼 뭘 봐야 되니까 보안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핀테크, 기술과 자금, 기술과 이제 금융이 엮이는 거잖아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가 섞이게 되면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은행에 있는 자금 누가 뺏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보안 취약해서 뺏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 통장에, 회원님 통장에 만약에 10억이 있었는데 다음날 봤더니만 100만 원밖에 없네. 뭐지? 봤더니만 누가 해킹했어요. 보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디지털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 보안 사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스마트폰 이런 거 할 때요, 아니면 이제 금융거래 할 때요, 안전장치를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OTP 많이 쓰죠. OTP 쓰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보안번호 찍을 때도 안 보이게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가지고 보안 정책을 활용해라.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심성훈이죠. K뱅크 행장, 전국 만여 개 편의점이 남한의 은행이다. 말도 많았던 K뱅크가 이제 출범을 했죠. 출범하면서 그 행장님이, 초대 행장님이 심성훈 그 행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자산 규모 15조 원의 넘버원 모바일 은행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구는 어디서 하나요? 스마트폰을 하긴 하는데, K뱅크를 하긴 하는데 돈을 찾는 건 어떻게 찾나요? 궁금하잖아요. ATM기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행 업무가 비대면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365일 일어납니다. 물론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나 이런 거에 스마트폰 뱅킹 할 때 다 쓰잖아요. 은행 안 가면 밤새 할 수 있잖아요. 한데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했죠. 얼굴 안 보고. 웬만한 은행 같은 경우는 통장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한번 가야 돼요. 한번 가야 되고, 거기에 뭐 이제 연장하고 이런 것도 한번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K뱅크잖아요. 그죠? 인터넷 전용 은행입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이루어지는데, 집에서, 소파에서, 침대에서, 계좌 개설하고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같은 경우, 대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출 받으려면 서류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무슨 말 하라 그랬는데, 밤에 마이너스 대출 신청하면 다음날 ATM기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편의점이라거나 이제 ATM기죠. ATM기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쓴다. 다음 달 중에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K뱅크 심성훈 행장의 말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비용 구조 단순합니다. 점포 인건비 임대료 안 들어가요. 예금 금리는 높고 대출 금리는 낮출 수 있습니다. 장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오프라인에서 이제 은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약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굉장히 크죠? 은행 굉장히 크죠? 와, 깨끗하고 넓고, 시설해놓고 뭐 VIP, 프라이빗 뱅킹 이런 건 살아남겠지만, 일반 뱅킹 서비스를 하는 곳들은요, 인건비 한 달에 얼마씩 줘야 돼요? 은행원들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상위권입니다. 그 연봉 안 주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라면, 이제 은행원도 사라질 직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에요, 의원님. 자, 가을의 부채 사상 최대입니다. 1344조. 어저께 제가 기사 봤거든요. 보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금리 조만간 올린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죠. 근데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가 있대요. 지금 1300조 넘어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가계부채 해결하는데 금리도 올라갈 텐데 한계선까지 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거나 뭔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생활 자금을 썼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올라가게 되면 파산 선고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차기 정부의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가요, 이 문제입니다. 부채 문제. 그래서 아마 LTV나 DTI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얘기 나와줍니다. 가계부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대출도 많이 줄었죠. 많이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죠. 한도 줄이고 뭐 깐깐하게 만들고. 배각이 무효입니다. 개각이 무효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해결하면은 경제대통령이라고 분명히 칭송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럼 새마을금고 환골 탈퇴 역대 최대 이익 왜요? 은행에 돈을 안 빌려주고 깐깐하게 하니까 2차, 3차 금리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운용이익 수익률도 늘었다고 합니다. 자산이 늘고요. 외국인 러브콜의 철강주가 쑥쑥 올라간다 나오죠? 이게 포스코 현대제철 신고가 올라갈 때 돼 있는데 철강 업종의 기대감이 큽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비철금속과 함께 철강 업종이 올라갔고요. 대표 업종들도 올라갔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카카오 플랫폼 활용성 증대. 알리페이랑 투자 유치 나왔다 했죠. 이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결제 부분을 집어넣게 되면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많이 모아놓으면 돈 벌 기회는 많다는 거예요. 카카오 기대감이 있죠. 시중에 1000억이 넘게 풀렸다고, 100조 넘게 풀렸다고 되어 있는데 돈이 돌지 않아요. 돌아야 되는데 돌아버리겠죠 진짜. 네. 화폐 발행 잔액이 한국은행 발행해서 시중 공급한 화폐 중에서 환수한 금액을 뺀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100조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다 싸매고 있다는 거죠. 왜? 경기 어려우니까 돌기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돈이 없다. 어디가 있을까요? 지하경제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도 높게 수익을 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수익 나셔야죠. 오늘 한 주의 절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박 나시고요. 큰 수익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선재공인님께 마이크 연결드리면 오늘 하루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함께하면 좋은 방송 선고하는 자동매매 함께해요. 위너트레이더 레드캔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선재공인님 마이크 넘겨